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당선 이후 이제 지금까지 좀 이끌어온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하고 그 다음에 이번 3선 때, 8기 때 꼭 이루고 싶은 게 뭐가 있으신지 그렇게 먼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3선을 하게 되면 네. 좀 일이 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구청장도 하다 보면 숙련이 되니까 이렇게 뭐랄까 시간을 압축적으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구청장 일이라는 거는 보통 그 시간을 할애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듣는 일이 많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일이 많고 현장을 살필 일이 많고 그러니까 전혀 시간이 줄어들지가 않고 오히려 일이 더 늘더라고요. 일하는 시간이. 그래서 이게 해도 참 끝이 없게 늘어나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역시 그 듣는 일 또 현장을 살피는 일은 결국 이게 무슨 압축의 효과라든지 축적의 효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구나. 또 시간이 들어가야 효과가 나는 일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뭐 더 시간을 좀 나눠서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3선이 되다 보니까 초선하고 재선 때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방 정부들 간의 협의회라든지 또 기초단체장들의 어떤 공통된 요구를 실현하는 일들 이런 일들에 좀 앞장을 서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런 일들이 시간을 좀 많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지방정부, 성동구청의 일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발전의 문제, 또 현재 당면에 있는 지방자치 제도의 문제를 어떻게 좀 더 활성화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요즘은 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제 벌써 3선 하셨으니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구청장의 권한이 대폭 확대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 아젠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동의하고요.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2할자치, 3할자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나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 경우 보면 재정 구조가 국가 재정 지출 구조와 지방정부 구조를 보면 5대5나 아니면 지방이 6, 중앙이 4 정도의 재정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희 우리나라는 8대2에서 지금 75대 25 정도로 지금 이제 조정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대폭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75대 2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5 가지고 또 광역하고 기초로 나누면 또 다시 8대 2 정도 되니까 기초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정말 미약한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죠. 우리는 중앙집권으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 지방 분권에서 기초한 봉건 시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튼튼한 국가로 더 튼튼한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방정부, 기초정부에 대해서 재정권을 일단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그 재정권에 걸맞는 또 권한을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걸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급격하게 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8대2에서 75대 25로 왔으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7대3으로 가고 그 다음 정부 때는 65대 35 이런 정도로 해서
6대 4 정도를 목표로 이제 한 10년 정도 목표를 좀 10년 정도 목표를 세워서 연차 계획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예. 이 향후 계획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여쭤봐야 될 게 2040 성동 도시 발전 기본 계획 요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많이 자료도 내시고 또 저희가 사전에 좀 이렇게 설명도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구청장님 직접 네.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기초정부 중 특히 구 단위에서는 독자적인 발전 계획, 그 장기 계획을 도시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야기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구청장에 따라서 어떤 걸 더 중요점을 두는 경우가 틀려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보면 제가 지금 서울시 내 유일한 3연임 구청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짧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4년 하는 경우도 있고 8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서 자주 바뀌니까 그때그때마다 도시계획이 바뀌면 이게 도시가 일관성을 갖고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빈약해서 난개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도시의 먹거리를 성장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장 전략들을 세워지 있지 않다면 도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재선하면서 근데 보통은 초선해 갖고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해가지고 도시의 장기 발전 계획을 보통 수립하려면 그 기간이 한 4년 걸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4년 임기 동안 내내 그걸 해도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기가 어려운데 저도 이제 재선하면서 이거 꼭 필요하구나 해서 재선 들어가자마자부터 그 장기 발전 계획을 해서 이제 4년 만에 그걸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기본 계획이고 이 기본 계획을 뒷받침하는 것은 또 실행 계획, 관리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 관리 계획을 이번 기회에 한 2년간 지금 제가 만들어서 하겠다. 근데 기본 계획은 저희가 도시 한양대 교수님들이라든지 도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대성해서 그 성동구의 앞으로의 미래의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을 거냐 이런 문제들을 다 거기다 녹여놨는데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하나하나 실행해 갈 것이냐 이런 계획을 2년 안에 이제 세울 겁니다. 그게 세워지면 20년 앞으로 향후 20년의 도시 계획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구청장이 누가 오더라도 자기 컬러를 입힐 수는 있지만 뼈대는 그것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일관성 있고 그런 도시 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